이 원정 도박 등의 혐의로 양현석 전 YG엔터테인먼트 대표가 경찰 조사를 받았는데요. 화면 먼저 보시겠습니다. 경찰 조사에 성심이 임했습니다. 사실관계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드렸습니다. 성매매 알선 혐의 부인하십니까, 여전히? 근데 신경도 말씀해 주시죠, 좀. 23시간의 밤샘 조사, 피의자 신분으로 처음 조사를 받았는데 어떤 혐의들을 집중적으로 좀 추궁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죠? 네, 일단 그 원정 도박과 관련해 가지고는 경찰이 어느 정도 구체적인 자료를 확보한 걸로 봐요. 그러니까 라스베가스 어느 호텔에서 뭐 얼마 판돈을 걸고 얼마를 잃었다까지 나왔거든요. 그리고 5년에 걸쳐서 한 번에 무슨 도박칩을 6, 7천만 원짜리를 11차례 이거를 구입을 했다, 뭐 그런 내용들도 있어요. 네. 그래서 여기 확실히 드러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부인을 못했을 거라고 보이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거액의 돈이 오고 간 그런 것들은 있는데 네. 국내에서 송금된 내역이 없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서 의심을 할 수 있는 부분은 환칙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환칙이라 그러면은 엄청 큰 범죄일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게 한 번에 이렇게 25억이 건네간 게 아니면은 형사처벌 대상은 아닙니다.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고 하더라도 1년 이하의 징역이고 그것도 안 된다 그러면은 그냥 과태료 대상에 불과하고요. 그래서 저는 경찰은 뭐 도박이라든지 환칙이 이 부분보다는 미국의 그런 YG 법인에 대해서 신경을 쓸 것 같아요. 이게 만약에 YG 돈을 양현석 대표가 임의로 유용했다, 그럼 이거는 뭐 횡령죄 정도 될 거지만은, 이게 만약에 자금을 세탁하고 조세를 포탈하는 페이퍼 컴퍼니로 운영이 됐다면은 조세 포탈법이라든지 어떤 특경가법상의 재산 국외 도피도 문제가 될 수가 있거든요. 네. 얼마 전에 이재용 회장 재판이 있었는데 그 삼성이 최악의 경우를 면했다 우리가 얘기를 하고 있는 게 그 이유가 재산 국외 도피 부분이 무죄가 됐기 때문이거든요. 예. 50억 이상이 넘어가면은 법정형 하한선이 10년이기 때문에 아무리 감경을 하더라도 집행유예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 얘기를 하는데, 그만큼 재산 국외 도피에 대해서는 엄하게 처벌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경찰에서 지금 가장 심혈을 기울여서 수사를 하는 부분은 이 부분이 될 건데, 여기에 관해서 이미 그 미국의 FIU라고 하잖아요. 그쪽에 구체적인 금융 자료 내용을 요청을 했다고 하니까는 자금 흐름은 이게 보면은 금방 드러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금방 본인이 아무리 부인을 한다고 하더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 혐의가 있다면 밝혀질 것으로 보입니다. 네, 변호사님 얘기를 잠깐 정리해보면 앞서 그 양 전 대표 혐의가 있었던 화면을 다시 한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노란색으로 상습 도박이 있었고, 또 앞서 환치기 수법, 도박 자금 조달, 이 노란색이 아마 혐의가 될 텐데, 변호사님께서는 경찰이 이 세 번째 문항 거기에 주목해야 된다고 하셨거든요. 위원님은 어떻게 보세요? 100% 저는 100% 공감합니다. 사실 뭐 상습 도박 3년 이하의 징역, 네. 그다음에 뭐 환치기 정말 많이 해봤자 과태료 혹은 1년 이하의 징역. 사실 조세 포탈이라는 것도 형량이 그렇게 높지 않거든요. 2년 이하의 그렇군요. 징역, 3년 이하의 징역이기 때문에 사실 뭐 양현석 대표 입장에서는 1번, 2번은 뭐 아무리 나와봤자 지금 뭐 좀 뭐 약간 오해가 될 수 있는 부분은 있을 수 있다 할지라도 그렇게 형량 안 나오고 벌금 나올 거라고 분명히 확신하고 있을 거예요. 그런데 3번 같은 경우에는 이게 특경가법이라 그래서 우리 변호사님 말씀 주셨다시피 네. 50억 이상의 어떤 횡령이라든가 그다음 조세 포탈 중에서 국외 조세를 바깥으로 돌리는 부분은 굉장히 큰 형량이 되기 때문에 특히 3번에 대해서는 굉장히 좀 이렇게 적극적으로 방어를 할 것이고, 지금 들리는 말로는 23시간 이렇게 밤샘 수사를 네. 했다라고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미진한 부분이 조금 있는 것 같아요. 사실 23시간이 아니라 저녁 한 10시나 11시 됐으면 수사는 마쳐졌을 거예요. 뒤에 있는 변호사들이 거기에 있는 피해자 신문 조서를 꼼꼼하게 검토하는 시간이 조금 더 길어졌을 것이고, 그래서 아마 경찰 입장에서는 3번에 대해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확인할 것이고, 그런 자금의 흐름은 FIU에서 다 받았다고 이제 나오고 있으니까요. 미국 재무성하고 이제 이야기했으면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살펴보리라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 뭐 앞서 뭐 혐의에 대해서도 1번, 2번, 3번 이렇게 나눠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앞으로의 그럼 수사 방향은 지금 3번으로 얘기했었던 뭐 외국의 자금 흐름 이런 것들로 중점적으로 수사하는 방향이 진행이 되겠죠? 네, 양현석 대표의 경우에는 일단 그럴 것 같고요. 원정 도박과 관련해서 혐의가 나온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부인할 수 없을 거라 그러고, 이제 환치기와 관련해서는 뭐 종편의 뉴스를 보면은 좀 구체적으로 나왔어요. 중간에 이렇게 중개인이 심부름하는 사람을 동원을 해가지고 돈가방이 홍대 근처에서 오가고 이런 내용도 있었는데, 예. 얼마가 오고 갔는지는 밝혀질 수가 없는 부분이고, 이게 현금으로 했으면은, 그다음에 또 이게 형사처벌까지 가기 위해서는 25억을 넘어야 돼가지고는 환치기와 관련해가지고는 구체적인 혐의가 밝혀지지 않을 수도 있을 것 같다는 한 생각이 가지만 듭니다. 딱 말씀드리면 네. 지금 양영석 대표가 어떻게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환치기 안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 라스베가스에 가면 이런 말씀을 방송에서 해도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네.
절대로 대한민국 국민이 라스베가스에서 도박하시면 도박죄로 걸린다는 걸 먼저 말씀드리고 네. 그 라스베가스에 갔을 때 자기 신용, 그러니까 잔고 증명을 하면 신용으로 대출을 해줘요. 대출을 하고 그 대출은 저 채무 관계가 있는 거기 때문에 우리나라 와서 그 돈을 갚았다 이러면 환치기는 안 된다. 그렇게 주장하고 있는데 사실 우리나라에 와서 돈을 보냈으면 우리나라에도 FIU가 있거든요. 그게 분명히 자금 거래 내역이 나와 있기 때문에 그런 점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수사한다면 앞으로 나오는 이 정도의 혐의는 앞에 있는 성매매 알선이라는 게 좀 어려운 거지 지금 있는 내용은 충분히 계좌 조사를 통해서 나올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어떤 확실한 결과가 나오리라고 확신합니다. 의지만 있다면 결과가 네네. 있을 수 있는 대목이다. 자, 원정 도박 혐의도 앞서 있었는데 이 같은 혐의를 받고 있죠. 이 하루 앞서 빅뱅의 전 멤버 승리 씨도 조사를 받았습니다. 한번 보시죠. 네. 거론되고 있는 모든 의혹들에 대해서 사실 그대로 말씀드렸고요. 앞으로 향후 받게 될 다른 조사들에도 성실하게 사실대로 말씀드릴 생각입니다. 대로 말씀드릴 생각이다. 예, 네. 불법 도박 사실은 일부 시인하고 또 환치기 혐의에 대해서 완강히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는데 형량의 차이가 있는 겁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도박과 관련해 가지고는 이제 그냥 한 번 도박한 거 정도는 징역형이 없어요. 법정형에도 보면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돼 있고 상습 도박, 상습적으로 도박을 했다 그러면은 이제 3년이 최고형이거든요. 법정형상. 근데 실제로 보면은 대부분 이렇게 집행유예가 나고 과거에 아마 신정환 씨가 이걸로 실형 8개월 실형 1년 정도 받았던 걸로 제가 네. 기억이 되고요. 그러니까 실형까지 가는 경우는 별로 없어요. 그리고 환치기는 아까도 계속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 형사처벌 대상이 되기가 어려운 면이 있어서 제가 볼 때는 승리 씨는 뭐 어떤 형량의 차이를 보고 부인하고 인정하고 그게 아니라 네. 경찰이 어느 정도 확보한 자료를 가지고는 거기에 부인할 수 없는 거면은 자기가 인정을 하고 아니면 부인하고 지금 이런 전략으로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만 딱 말씀드리면 지금 네. 계속 저희들이 주장하듯이 외국한 거래법상의 환치기가 너무 형량이 낮아요. 그렇기 때문에 수사를 하거나 저희들이 보더라도 합리적으로 그 사람이 했는 죄질에 합당한 형량이 안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형량에 대한 재조정이 지금 당장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